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부로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됐습니다. 5달. 예. 제가 그동안 일부 정리를 했는데 한 20여 개 되는 2부를 오늘은 정리할까 그럽니다.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지금 망가진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는 또 진단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이야기할 게 아주 많은데 그동안 안 들은 분들한테는 이게 정리가 되니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이렇게 주목해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이렇게 기적적인 인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미약한 제 인생성형 채널을 들어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럭무럭 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답변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60년의 이 지식과 경험을, 지혜와 통찰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대작을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즐겁게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깨닫는 바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통이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지통입니다. 제 이 팔뚝만 하잖아요. 길이가. 통,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 되고 먹 담으면 먹통 되죠. 이거는 종이 담으니까 쥐통이요. 연필, 그것은 필통이었잖아요.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통이 있습니까? 우리 심신에 무엇을 담느냐, 자신감을 담으면 우리 인생성형을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수화를 그렸죠. 배가 보이고 소나무도 보이고 저 멀리 산, 이렇게 여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뒷모습은 뭔가 여유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뭔가 채울 수 있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또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5달 된 이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도와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대작을 소개해봤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 우선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코도 좀 세워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하고 났는가? 땅도 잘못하고 나고 학벌도 안 좋고, 그리고 내가 하필이면 이런 때 태어나가지고 고생인가. 있어야 할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심신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있었던 걸 이야기하는 사람, 내 왕년엔 좋았는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20대 때는 정말 여자가 많이 따라오고 남자가 많이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는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자신감인데, 있어야 할 것 타령을 막 불러대고 왕년에는 어떻다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20대도 늙은이요, 70대 80대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았어, 곱게 늙었잖아, 그리고 내가 해온 게 있잖아, 그리고 지금도 할 게 있잖아, 건강하잖아, 감사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가 좋아, 나는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그는 젊은입니다. 자신감 떨어진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감이 없으면 남 탓을 합니다. 남 탓. 부모 때문이다, 그 인간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면 결국 내 심신을 남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이를테면 다른 사람 세우고 다른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만들고 나는 노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탓하면 안 되죠. 내 탓을 해야죠. 이번 잘못된 거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그래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울 필요가 있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입만 열면 이렇게 남 탓하고 그냥 우선 책임 전가하고 보려고 하고 저도 좀 그런 속성이 없냐 왜 없겠어요. 저도 당장 책임을 면하면 좋잖아요. 당장 거기에서 창피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그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원래 인생 성향이라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것을 지속한 겁니다.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비싼 약을 사서도 영양제 같은 건 특히 보조식품으로 이렇게 알약으로 만들고 그런 것도 있죠. 계속 복용 못한다고 합니다. 왜? 죽을 병도 안 걸렸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먹는 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중병에 걸린 사람들도 이 복약 지도를 제대로 해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게 남 탓하는 것도 습관화되고 병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습관 들이기가 그렇게 힘들다니까. 약 먹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백척간두 진일보 그러죠. 백척간두 끄트머리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숨 걸고 승부를 거는 것.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모두 안 된다고 만인이 반대할 때 해봤어? 하는 정주영 스타일. 그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취업할 수 있을란가? 결혼해가지고 같이 잘 살 수 있을란가? 새끼는 낳아서 제대로 키울란가? 나 늙으면 어쩔란가? 여기서 또 잘리는 건 아닌가? 또 내가 결혼을 했지만 지금 부인이, 지금 남편이 불안하죠. 자기도 불안하고 누구 만나면 또 불안하고 이게 바로 자신감 없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백척간두에서 그 낭떠러지에서 한 걸음을 더 가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계속 접선하려고 하죠. 인터넷, 영상, 전화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자신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불안한 거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불안에 떠는 대부분은 한 2% 한번 빼놓고는 2, 3% 빼놓고는 불안하게 떨어봤자,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2, 3%는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걱정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걱정 않는 거예요. 그냥 태평천하가 따로 없죠. 그럴 때 마음이 태평해지고 오히려 불안에 휩싸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죠. 시험도 불안 떨치는 사람이 잘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자신감 없는 사람 특징이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뭐랄까 남들이 안 믿고 다 떠났을 때 그리고 나마저 나도 믿기 힘들 그 상황 그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모두 나 떠나고 나마저 또 다른 나마저 떠나려고 할 때 그때 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버리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죠.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믿을 때 그때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자신을 못 믿는 사람 특징이 남을 이렇게 의식하고 남한테 의존해야 되니까 남을 배려해야 되니까 남의 공감을 들어야 되니까 이게 거절을 잘 못해요.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남을 통해서 채워야 되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보다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열등의식에 이렇게 쩌든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헛된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혼자는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썩은 막대기라도 옆에 있으면 좀 기댈 만하다 생각해가지고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결혼이라든가 사기 연애라든가 이 실제 금전적인 사기라든가 이런 거 잘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등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혼자 있어도 누구한테 기댈 필요가 없다. 누가 무슨 전화를 하더라도 나는 거절한다. 내 원칙에 어긋나면. 그리고 터무니없는 비합리적인 이자를 준다고 해도 나는 그런 말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럼 사기를 안 당하죠.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감정에 이렇게 혹해가지고 빠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역시 남한테 속지 않죠. 그 다음에 사람 노릇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사람 노릇. 그러니까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사람 노릇 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생일 돌아오고 또 집 나이로 벌써 63인데 한 달 뒤에는 사람 노릇하고 산다는 거. 결혼하면 아빠 노릇. 그러나 부모 또 있죠. 자식 노릇. 또 배우자 있죠. 남편 노릇. 그리고 형제들 있죠. 제가 오남일녀의 장남 마지로서의 그뿐입니까? 처가로 또 연결되죠. 아주 가까운 이 뭐랄까 집안으로만 보아도 벌써 그냥 10명 딱 연결돼 버리잖아요. 우리 집 쪽으로만 뛰어도 조카들까지 따지면 20명 넘습니다. 이게 사람 노릇하면서 산다는 게 그 범위를 어떻게 하고 그 깊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국한해도 그렇다고요. 대소사를 아주 좁혀둬요.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면 자신감이 당연히 떨어지죠.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자기가 적어도 남한테 기대 살지 않고 국가에 기대 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손 빌리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역시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은 항상 우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울타리이기도 하잖아요. 이 울타리이면서 굴레이면서 그런 어떤 인질로 잡고 있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곳이잖아요. 남자들 특히 이 수직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의리 때문에 배신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요새도 보면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극단적인 사태 아주 안타까운데 남자들 세계에서 그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번 정부만 들어서도 제가 알기로만 해도 뭐 대명안팎 되는 것 같네요. 정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던 사람도 뭔가 그 자기 앞에 닥치고 극한 상황에 닥치면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게 밖으로 나와 있고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이 혼자 뭔가를 그 극한 상황을 감당해야 될 때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으로 들어가려고 우리에 들어가려고 한다니까요. 아주 엉성한 그런 조직 속에 자기를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막 모여있는 어찌네 그러지만 권력이라는 지는 해처럼 지면 금방 캄캄해지는 거거든요. 어느 세력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쭉 보면 권력의 이합집산이라는 것은 진퇴 출처라는 것은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옛날에는 권불 10년 그랬는데 요새는 제가 보면은 권불 3년이에요. 권력은 3년 못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한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선 자신이 서야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더라도 개성을 지키면서 나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자신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려면 담대해야 되겠죠. 담력이 넘쳐야 되겠죠. 평소에 담력을 기르러도 극한 상황에서 버티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바깥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담대하게 청와대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새 뭐 김태우던데 저는 이제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그러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이게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자신감 없는 사람 특징이 눈치를 봅니다. 남의 눈치.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 특징이 6.25 사회에서 살아가지고 굉장히 타인을 의식하거든요. 이 체면 때문에 뭐 죽는다고, 체면 때문에 불 맺힌다고, 체면 때문에 물에 빠져도 개는 또 안 친다고, 겹불은 또 안 쬐다고, 얼어 죽는 거죠. 빠져 죽고 굶어 죽고. 눈치, 체면,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옷 입는 거 하면 뭐 우산 하나 들고 가는 거 하면 이렇게 안 사람이나 외출하려고 하면 우산도 좀 이렇게 부서지고 그런 건 저는 혼자 아무렇지 않은데 옷도 그냥 애들 옷도 뭐 입고 다니고 그런데 한 사람 같이 올 때는 그걸 관여를 합니다. 제가 자유롭들 보냈죠. 그래 남의 이제 뭐 눈치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자신감이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심신이 중요하지. 얼굴 이거 두 손으로 가릴 수 있는데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기겠습니까? 옷, 이 날개라고 아무리 그렇지만 이 옷이 심신보다 중요합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너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는 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물 3년인데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제가 대통령 이승만은 직접 겪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10명 다 겪은 셈인데 그 말로는 지금 보잖아요. 무서울 거 없어요. 하물며 이런 동사무소는 군인의 돈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입니다. 1인 국가의 황제라고요.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불평, 불만 이것도 역시 자신감 떨어진 사람들 이야기죠. 저도 뭐 불평불만 합니다만은 입만 열면 막 남 씹고 헐뜯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불만할 여유 많아요. 저도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이 사이트에서는 제가 경제나 정치 알아도 되도록이면 많이 안 다루는데 현실 보면 참 눈 뜨고 참아 못 볼 상황 많거든요. 그래도 참아주는 거죠. 자, 우리는 나를 나라고도 못해요. 이렇게 낮춰야 살거든요, 나를.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책 쓸 때는 나는 나 그러기도 하지만 이런 방송할 때도 저를 이렇게 이제 낮추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높이는데 사실은 수평 관계가 돼야 제일 편하죠. 이 동창들처럼, 친구처럼. 그래서 동창에 부담 없는 이 수평 관계, 대등 관계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서든 낮춰야 할 필요가 있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맞아주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나는 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세계에 유일하고 우주의 보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자긍심의 바탕으로, 자신감의 바탕으로, 자기 효능감의 기반으로 알면 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조건입니다. 네, 오늘 이게 이제 정리하는 기간이니까 여기까지 들어준 당신은 정말 성공할 것입니다. 정말 고맙고요. 이제 한 단절 정도 했는데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으면 현실에 대응을 못합니다. 왜? 현실을 판단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현실을 잘 모를 뿐더러 어떻게 대처할지 판단 못하고 남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치를 보면 그러면 적응 못하죠. 강자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바퀴벌레가 강한 것은 바퀴벌레가 공룡보다 오래 살아남은 것은 현실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고 어디서든 살고 어느 때도 살고 보세요. 이 바퀴벌레에게 생존력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으면 사람을 읽지 못합니다. 사람 보는 눈, 이게 책 보는 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 보는 안목. 사람 읽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처럼 찰나적인 만남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사람 읽는 총체적 능력,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유튜버도 그냥 금방 재미로 하는데 사실은 의미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재미는 없더라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재미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읽어가지고 그 인간이다, 그년이다, 그놈이다, 지금 이 밤에도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연말 연시에, 이 좋은 날에, 새해를 맞이할 준비해야 할,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먹고 편안하게 살아야 할 이때 왜 싸웁니까? 사람을 못 읽어서 그런 거죠.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람을 못 읽어서 왜 잘못 뽑습니까? 왜 위정자들을 잘못 선택하냐고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자신감 이거 그러니까 갖추려면 힘든 겁니다. 사람 읽는 거, 책 읽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뭐랄까 만나서 부대끼고 자기가 하는 거에 성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성공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우면 대학생들도 닮고 싶은 사람 5명을 골라보라 그러니까 재벌 2세들이에요. 5명 전부 다 그랬다는 것 같은데요. 드라마나 영화에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영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여행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여행은 어떻게 여행을 하는가 이제 이따가 뭐 기회가 되면 방송하려고 하는데 환상과 현실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근데 환상과 현실을 구분 못 해가지고 영화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여행에 빠지면 인생은 상실합니다. 특히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주색잡기에 빠져서 자기를 황절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돈 낭비하면서 배우지 못한다니까요. 저 유럽에 가서 도전정신 그들이 왜 세계를 점령했는가? 세계 표준은 왜 유럽인가? 특히 영국이 그 작은 나라가 그 유럽 대륙을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했는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행 가더라도. 근데 그런 거 안 배우더라고요. 제가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행사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이렇게 접해보면서 유학 가서 뭘 배우는지 여행 가서 뭘 배우는지 의심할 때가 꽤 있거든요.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걸핏하면 눈만 뭐 뜨면 그냥 외국 생각하고 입만 열면 외국 거론하면서 그런 식으로 안 살거든요. 저는 그게 좀 불만해가지고 왜 그러냐? 자신이 없으니까 주체적 비판적 수용을 못한다고 얘기해요. 영화나 드라마나 여행을.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 수용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출생, 성장, 학업 그 배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증오 내지 혐오할 정도입니다.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났는가? 이런 부모 밑에서. 왜 이런 데서 자랐는가? 왜 이런 학교를 다녔는가? 그래요. 부모가 인생의 절반 정도는 영향을 미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제가 책을 읽었는데 공감도 배신을 하는 거다. 애착도 배신을 하는 거여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부모와 어릴 때 잘 애착하는 것은 특히 이제 3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취업맘들이 그냥 치를 떠는 데 면에서는 그 3년의 자녀들하고 애착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3년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아주 거칠게 낸 통계에서 자녀와 제대로 애착을 하는 이른바 이제 긍정적 애착 또는 안정 애착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대로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이 부모가 자녀는 이제 되게 어릴 때는 엄마니까 절반 정도라고 해요. 50%.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부모가 자녀를 잘못 키워가지고 자녀의 원망을 들을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요. 분명히. 요즘도 보면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이가 운다고 때리고 심지어는 뭐 던진다든가 어쩐다든가 아주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왜 우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언어인데 그게 인생의 절규인데
저도 자격증 없이 출발해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랜 세월 이제 성인 된 다음에 이렇게 책도 보면서 반성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이게 기성품이 아니에요. 기성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배워야 돼. 자녀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인데도 30, 40대인데도 부모를 원망한다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부모가 절반 책임이 있어요.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반반 책임이잖아요. 그러나 성인 된 이후에는 부모가 잘못했어도 자기 숙제로 알고 그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요. 원망하는 걸. 막말로 얘기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부모가 열악한데도 그 열악함 때문에 결핍을 메우려고 공부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를 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재벌 창업주들 대다수가 한 10대로 국한한다면 대학 나온 사람들 거의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12번째던가요? 자리에서는 최고잖아요. 자리 만든 사람 중에서는 기업이고 그 사람들도 또 전부 다 시골 출신이에요. 그렇게 싹 환경 좋지 않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런 예를 들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이 지금 섹터는 난날 믿었는데 이게 한 50개 안팎 내년 1월까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성형 클리닉으로 해가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개천에서 많이 용이 나왔는가.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 선 그어버리고 자기가 그 선을 누가 치우겠습니까? 자기가 설정한 한계 철종을 누가 치워주냐고요. 그게 옛날보다 어려워진 측면이 있지만 불가능은 아니거든요. 노력도 배신해요, 물론. 그러나 자신감을 잃고 남만 원망하는, 그 중에서도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좋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30 넘어서까지, 40 넘어서까지 그건 누가 봐도 보기 좋지 않죠.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근데 최선이라는 한계도 많다니까요. 제가 최선 방송할 때 얘기했지만 정주행의 최선 보세요. 경일 상해 해가지고 서울에서 최고, 즉 전국 최고로 목표를 잡았잖아요. 쌀가게, 구멍가게 그 남한테 인수해가지고. 근데 말로만 글로만 경일 그 상해 뭐 상호 붙여놓고 맨날 돌아다니고 조금 되니까 종업원한테 맡겨놓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연애하고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골프 치러 갈 때도 신발이 떨어지고 옷이 떨어지고 그랬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됐는데도 옷을 못 사고 신발을 못 산 거예요. 왜? 그렇게 가난에 심신이 쪄들어 버려가지고요. 그리고 전혀 그런 옷 입고 나가도 그런 신발 신고 나가도 창피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격에 맞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죠. 근데 그 철학이 너무 견고했던 거죠. 저는 그걸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선을 설정하고 정말 최선에 다르도록 심신을 다 쏟아 부었잖아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놈 날이 왜 이렇게 안 새는가 모르겠다고 아침에 인간은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자세는 배울 필요가 있죠. 자신을 믿고 자신의 그 위 상황을 뒤집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뭐 어차피 2부 정리하는 시간인데 매우 길어졌네요. 뭐 30분 안팎 되는데 그래도 한번 쫙 정리하겠습니다. 남탓 너무 하지 말자. 불안하다고 자신감을 잃고 헤매지 말자. 나도 나를 못 믿으면 남은 나를 무시한다. 남도 불신한다. 의존하려고 하지 말자. 거절할 때는 거절도 하자. 열등감에 쌓이면 남한테 기대려고 하다가 자기를 스스로 주저앉혀서 실패한다. 사람 노릇하자. 우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자. 나는 나다.
눈치 보지 말고 불만 너무 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자. 자신을 둘러싼 사람에게도 감사하자. 나라고 하자. 현실 판단해서 태어나자. 영화 한 편도 제대로 뭘 선택해가지고 남주르르 따라다니면 자신감 있는 태도 아니죠. 난 아니야. 만인이 봐도. 사람을 제대로 읽자. 환상적인 영화, 드라마, 영화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출생 배경이나 성장 배경이나 학습 배경 너무 자기를 무시하는 쪽으로 불신하는 쪽으로 가지 말자. 그 다음에 부모를 못 막는 것보다는 감사하자.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말고 한번 진짜 최선의 수준 그 자체를 높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3년만. 작심삼일이 아니라 3년만. 예, 제 2부를 정리했습니다.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특히 자신감이 상실한 이유를 진단해보고 그걸 한번 뒤집어 보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그런 저력이 자기를 진단해가지고 스스로 처방해서 자신감을 심신에 채우는 그런 저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멋진 통입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내 통에는, 심신의 통에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산수화를 그려놓은 이 지통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종이를 꽂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꽂아놓는 통. 여러분은 무슨 통을 만들 것인가 생각하면서 새해 준비도 하고 연말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